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돈줄 좀 나셨습니까? 돈줄 좀 나셨어요? 누군가가 제 영상 댓글에 와서 그냥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유력한 후보의 그 정책을 분석해서 그 방향성을 읽고자 함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하세요 라는 글에 저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부 공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헛일이 되어버렸죠. 예. 누구를 지지하고 아니고는 별개의 문제. 하지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어느 게 더 맞을 것인지 배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제가 이 제목 달았던 지가 며칠이 좀 지났죠.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시장은 주택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 쏠림이 좀 더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영상 앞대가리들만 좀 찾아서 조금씩만 복귀해 보셔도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한국 주식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아무튼 증권주 뭐 지난번 많이 상승했던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했을 때 뒤에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저도 이 아주 친한 지인 한두 명 외에는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누가 뭐 아는 척하고 이야기해도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또 이렇게 또 이야기는 종종 나누는 편이긴 합니다. 그만큼 주택 시장의 수익률이 크지 않을 거다. 뭐 잘 나간다고 뭐 신고가 나왔니 뭐니 했는 아이들도 이 10억짜리 아파트 1억 올랐다 뭐 10%, 2억 올랐다 20%. 그것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평가된 구간들이 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부분, 그리고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쪽으로 쏠려와요. 왜? 주택을 투자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예금을 하기에는 돈이 애매하고, 수익률이 너무 애매하고, 이쪽으로 좀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어. 나는 투자 성향이 안 맞아 하면은, 뭐, 갑자기 생각도 안 납니다. 네.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부분에서 뭐 로봇 어드바이저, AI 뭐 이런 것도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쪽을 알아보셔도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개별적인 종목으로의 접근은 저는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증권주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의 가격은 아마 한국 주식 시장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을 때는 한 7,500원 요 정도 수준? 제 지인한테 연말이나 연초에 이럴 때 야, 어떤 쪽이 괜찮을 것 같냐? 작년에는 제가 코덱스 금융이었던가요? 뭐 은행들 관련된 것들 고배당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주 관련 ETF 가격이 그때 얼마 6,000원 이 정도 할 때 했다가 저는 한 8,000원 이맘때 팔고 나왔는데 요 근래 그닥 힘을 못 쓸 것 같았는데 지금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지인은 요때 한 8,500원 팔았나? 뭐 잠깐씩 먹고 나오는 그 정도 느낌으로. 이거 근데 금융은 그닥 대출 쪼여 나가는 거 좀 이따 보이실 거예요. 이때 샀으면 이게 뭐 한 8,000원에 샀어도 수익률이 거의 한 50% 가까이. 예. 그래서 제가 돈줄 좀 나셨습니까? 뭐 요 맘때 뭐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요 수익률이 솔직히 괜찮았습니다. 불황에 허리띠 졸라맨다. 요게 아니고요. 0.8% 한국은행에서 0.8% 성장률에 물가 상승도 그닥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정부가 바뀌기 전에 그 과도기 단계에서 이미 기업들은 많은 부분의 상승 이미 상승시켰습니다. 예. 그런 어떤 물가에 반영되고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요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쪼그라드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NH농협은행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 일시 제한. 야, 정권이 바뀌니까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이거요. 왜? 성장률 1.5%, 물가 상승률 2.3%일 때, 3.8%일 때 대출 가용액이 60조. 근데 물가 경제 성장률이 0.8%, 물가 상승률이 뭐 한 1.1%,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 60조 대출로
전체 부동산 시장을 띄우었어야 되는데 고작 30조 돈밖에 못 푸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이 천장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뭐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주택시장에 온기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닥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이트가 300억에 네이버페이에 팔렸답니다. 300억. 저는 한 달에 유튜브 수익 3만원, 유튜브 수익 한 달에 3만원, 그나마 쿠팡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기는데 요거 좀 제발. 저는 이 방송할 때 뭐 익명의 대상 시청자라고 해서 뭐 할 말 못할 말 막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딱 느낌이 제 지인을 옆에 딱 앞에 딱 앉혀놓고 모니터 앞에 딱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만에 282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돌파하고 무진장 꼬라박았다가 지금 왔어요. 들어가려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이 하기보다는 야금야금 뭐 괜찮은 섹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권에서 밀고 있는 섹터들, 증권 쪽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고, 아니면 그냥 모르면 코덱스,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 코덱스,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수익률이 그나마 좀 맞죠. 뭐 한 이틀 사이에 한 5% 정도 수익률 났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도 뭐 분할해서 산다면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원한다면 이쪽이고, 아니면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뭐 친환경 에너지 쪽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정보를 득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발요. 자, 매도 물량 42,600개, 지금 42,100개. 연초 대비 1% 정도, 고점 대비 1% 정도밖에 물량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고 부동산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았으면은 물량이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월세 물량은 감소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월의 거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 정도 선에서 끝이 나버렸고요. 5월의 거래도 많이 점쳐질 때는 한 2,200건까지 점쳐졌었는데 지금은 2,000건대 살짝 넘어가는 수준. 자, 부동산 띄우기 정책. 자, 나온 거 있나요, 지금? 자, 정권 바뀐 지 언제 바뀌었나요? 어제 바뀌었나요? 그제 바뀌었나요? 나온 거 있나요? 없죠. 어제 어제부로 바뀌었구나. 부동산 띄우기 정책 한다는 이야기 없었어요.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다면 수도권 쪽에 재건축, 지방에도 재건축. 그나마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조금 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일단 제 생각이 계속 지금 한 5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주식 시장의 상승이 선행한 이후에 분명히 주택 시장에도 분명히 그 온기가 돌 거다.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투자로 막 뛰어들 만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실거주를 염두에 둔다면 매수 나쁘지 않다. 실거주 한 채 정도의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그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셔라. 1년 내 쪽으로 사는 거 괜찮은 것 같다. 1년 내 쪽으로 사는 거 괜찮은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요쪽에서 살짝 그냥 몸담았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 무리했다가 돈 까먹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그릴 때는 테마주는 특히 경계하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까먹지만 않아도 본전은 한다. 아파트 시장에 돈을 왕창 묶어놓지만 않아도 그냥 이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실거래 가격까지 짚어보고 뒷부분은 이제 조금 줄일게요. 아이고, 지금도 벌써 10분이 다 돼가네요. 실거래 가격, 고가의 아파트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에 있는 것들 여전히 보이는 가운데 가장 최신축의 아파트들, 남산 롯데캐슬 거의 8억에 근접하는 가격. 옆에 좀 아파트들 좀 신축도 있고 신축이 생길 만한
그 가능성이 있는 곳들, 투자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 청라 헬스자이, 남산 롯데캐슬 이 인근으로도 집 지을 때 천지죠. 원래 중구 자체가 이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이 편의상 범어 6억 6천.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이 뭐 3년, 4년 지났는데 뭐 한 10% 정도 나온다?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도 10% 수익률 나왔는데 과거하고는 다르죠. 은행에 넣어놨을 때 한 10% 수익률 나왔다면 주택시장에 넣어놨다면 30% 40% 수익률 나오던 그 좋던 시장 좀 지나가 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이 정도로 빠르게 5억 초중반에 신축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퇴직도 다가오는데 마지막에 여기 올인해가지고 빚을 잔뜩 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춰서 하면 된다. 주머니에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것 괜찮다. 경기도의 이 평균 연령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는 평균 연령이 거의 중위 연령이 한 40대 중반 이렇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38세랍니다. 38세. 7, 8년 전에, 7, 8년 전에 대구의 모습이 아닌가요? 거의 한 10년 전에 대구의 모습인가요? 야, 젊다 젊어. 젊다 젊어. 대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값이 딴 지역보다 싸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 메리트가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딱 지금 모든 것들이, 모든 요소가 다 반영된 것이 그게 지금의 집값입니다.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지역보다 싼 거는 맞다. 그러면 쌀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간 것이 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럴 요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젊은 인구 많이 없어서 미래 수요가 많이 없다. 이미 가격이 반영되었고 그것 때문에 폭락할 거다? 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 뭐 나중에 아프기나 몸이 아프기나 뭐 하기나 급하게 현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또 뭐 싸게 갑자기 팔아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교대역 동서프라임 33평형 1층 2억 9,800. 그러면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 3억 3천, 평당 1,000만 원. 이거 대역 평당 1,000만 원짜리. 뭐 소득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이게 대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송구 거래량 불을 뿜지 않습니다. 요거 거래량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요. 분양권 거래는 이편한테서 명동 퍼스트마크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 5월의 거래량 1,500건. 갑자기 거래량이 1,500건. 6월 거래량도 더 많이 나올 거고 6월 1일부터 이전과 이때 거래량은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부분. 아이고 화면 전환. 요거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로 이제 정상 작동됩니다. 임대 거래량 늘어나니까 쫄려가지고 급한 마음 안 먹으셔도 된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